나이가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50대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청에 대응하기 위한 보청기에 대한 A부터 Z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원래 보청기 하면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위치를 잡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에서 가까이에 있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2층에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보청기 센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형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덩그러니 보청기 센터가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품 시연 및 청력 검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보청기가 고령화 시대에 이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들은 난청이 심해지면 뇌까지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둘 이상의 사람들과 동시 대화가 어렵거나 뭐 이러한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듣는 게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난청이라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약 4명 중 한 분이 난청 증세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보청기 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보청기라는 게 뭐냐면요. 소리를 증폭하고 공기전도 방식으로 전달하여 난청인의 청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다라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형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트코에서 표현하는 그 것들인데요. 심지어 블루투스형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한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건데 이게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특징입니다. 이 귀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가지고 다니는 귀인데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가장 늦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노인 인구의 4분의 1은 4분 중 1분은 이러한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분들 난청인데요. 저같이 젊은 50대 초반에도 이 난청의 증상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나이 들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는 의사의 처방과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한 또 보청기 피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 속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착용한 후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특히 최근에 나온 것들은 고가인데다가 작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까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안경 쓸 때도요. 아마 사우나 이렇게 하실 때 사우나에 들어가시면은 안경에 기스가 나는 것을 경험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보청기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MRI 검사라든지 어떠한 중요한 정밀기의 작동 이럴 때는 삼가야 하고요. 또 음질에 영향이 있는 것과 거리를 둬야 하고 또 귀 속에 삽입하다 보니 중이염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요. 음성 증폭기랑 보청기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증폭기는 일반인을 도와주는 전자제품이고 이러한 난청 현상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청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의료기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청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합니다. 먼저 청각장애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누구나 후천성 장애인이 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장애의 단계를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각 장애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먼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받고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고 복지카드를 받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 것은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면
그 절차나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두 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의 김영호 교수님의 글이 굉장히 보청기 사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박선재 기자께서 정리하신 건데요. 귀 건강을 위해서 보청기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난청 중에 후천성 난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보통 50대 이후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인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귓 속 입구를 구성하는 연골이 뻣뻣해지게 되기 때문에 귀에 삽입하는 형태의 보청기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귀안이 아프거나 증폭된 소리가 밖으로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 제작에 대한 상담 시 자신의 귓 속 상태를 미리 진단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무게가 가볍고 착용감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고령의 난청 환자가 사용 초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떨어뜨리거나 또 분실한 경우가 잦기 때문에 먼저 실내에서 사용하면서 착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청기는 전자기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나 특히 주기적인 진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배터리 충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 착용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끼니까 불편해. 그리고 이 비용도 뭐 100만 원 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데 뭐 귀에 보청기 하라는 이러한 착용 형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보청기 착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끼는데 나도 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것은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안 들게 되면 상대방의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딴소리를 하시거나 잘 못 알아들으시거나 하는 것은 그 시니어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거나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무엇보다도 요새 가장 걱정이 되는 치매, 퇴행성 뇌 질환의 진행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반대말로 하면요. 이 보청기를 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행성 뇌질환 진행을 강화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께서는 당당하게 보청기를 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인간의 노화가 당연한 것처럼 또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당연히 맞이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끼고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인 소통 그리고 치매 예방, 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깊이 공감이 됩니다. 또한 한 조사에서는요, 그럼 어떤 것들을 시니어들은 원하느냐, 보청기는 정보통신용품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조작이 쉽다거나 보관할 때 보관이 용이하거나 자기의 신체 특성에 맞거나 특히 이제 배터리 얘기했는데요. 작동 시간 등 우리가 고민해서 담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제작한 업체들은 이러한 것들까지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청기, 저 같은 경우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특히 주변에 치매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보청기 착용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강렬한 요청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난청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청기는 전문 의료기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요. 마치 안경도 전문가들이 피팅하고 맞춰주는 것이 좋듯이 특히 당신의 귀 속 상태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맞춰야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흉한 모습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관계 개선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분실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특히 조작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면서 편의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보청기 산업이 나아가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보청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것이 관계나 인지, 특히 노인의 삶, 독립적인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나 어떠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아닐까.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의 소통의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형 마트에 등장한 것처럼 이제 보청기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노인의 당당한 삶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버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다. 물론 다른 것들은 선글라스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작은 머플러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도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아이템인데요. 가장 본질적인 의료기기인 보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잘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